오늘도 SNS를 열었다가 후회하셨나요? 잘 나가는 친구의 여행 사진, 동기의 승진 소식, 스크롤을 내릴수록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. 비교하지 말자고 수백 번 다짐했지만 자꾸 남의 삶과 내 삶을 저울질하고 있는 자신이 지치지 않으시나요?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. 비교하지 마세요. 당신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.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 말들,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핸드폰을 다시 들면 또 같은 감정이 돌아오죠. 오늘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대신 그 비교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를 꿰뚫어 본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. 쇼펜하우어입니다.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뭔가 조금 달라집니다. 아르투어 쇼펜하우어.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난 이 철학자는 평생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. 아버지는 그가 17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는 아들과 사이가 멀어진 채 베이마르에서 화려한 살롱을 운영했습니다. 괴테와 교류하고 사교계의 중심에 있던 어머니. 쇼펜하우어는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철학 원고를 보내봤지만 어머니는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. 마지막엔 아예 연을 끊었고요. 학자로서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.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개설했을 때 그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 헤겔과 같은 시간에 수업을 잡았습니다.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. 결국 그는 베를린을 떠났고 이후 수십 년을 거의 혼자서 살았습니다. 그 긴 고독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.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? 그 답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시작입니다.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라는 개념입니다. 그가 말한 의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의지력이나 결단력이 아닙니다.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것입니다.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맹목적인 힘,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존재하고 팽창하려는 욕동. 그는 이것을 생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.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. 우리 안에도 이 의지가 흐릅니다.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, 더 높이 올라가려는 충동,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. 그것은 당신이 욕심이 많아서 또는 성격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. 그건 당신 안에 흐르는 의지가 하는 짓입니다. SNS를 스크롤하다 친구의 사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그것은 당신이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. 의지가 작동하는 겁니다. 의지는 항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려 합니다. 나는 충분한가? 나는 뒤처지고 있는가?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은 이미 가졌는가? 이것은 수백만 년 진화가 만들어낸 생존 메커니즘입니다.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파악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오래된 회로가 지금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비교가 괴롭다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.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. 당신 안의 의지가 여전히 뛰고 있다는 증거죠.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아는 것, 그것이 첫 번째 해방이라고 말합니다. 비교하는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멈출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. 비교와 질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다고요. 우리는 모든 것에 질투하지 않습니다. 어떤 사람의 어떤 것은 부럽고 어떤 것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어떤 친구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고 감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. 그 차이는 뭘까요?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. 마라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. 하지만 건강을 잃고 있거나 자기 관리에 대한 열망이 크거나 완주라는 성취감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비수처럼 꽂힙니다. 다시 말하면 질투는 타인의 삶을 보는 게 아닙니다. 질투는 내 안의 결핍을 보는 것입니다. 내가 가지지 못한 것, 내가 원하는 것,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의 거울입니다. SNS에서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고 가슴이 아프다면 그건 여행 자체가 부러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.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은 나, 쉬고 싶은 나, 자유로워지고 싶은 나가 거기 비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질투는 사실 내 마음속 지도입니다.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, 무엇이 부족한지,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. 물론 쇼펜하우어는
그 갈망 자체가 고통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적어도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다면 비교와 질투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남이 잘나서 내가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. 그 욕망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.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까요? 그는 의지를 완전히 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. 살아있는 한 의지는 작동합니다.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교하지 않는 인간이 되려는 시도는 숨쉬지 않으려는 시도만큼 부질없습니다. 대신 그는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. 의지를 바라보는 것, 그 의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인식하는 것. 이것을 그는 관조라고 불렀습니다. 예술이나 음악을 감상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.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비교도 질투도 사라집니다. 그저 그 소리 안에 있을 뿐이죠.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이라고 말했습니다. 의지가 잠깐 숨을 죽이는 순간입니다. 또 한 가지. 그는 공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 내가 힘든 것처럼 저 사람도 힘듭니다. SNS에서 빛나는 사진을 올리는 그 사람도 그 화면 뒤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. 모든 존재가 같은 의지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비교의 날카로움이 조금 무뎌집니다. 혼자만 이런 게 아니라는 감각, 그것이 연결입니다. SNS를 스크롤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딱 한 번만 멈춰보세요.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.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걸까? 이 질투가 가리키는 나 자신은 무엇인가? 그 질문 하나가 의지에 끌려다니는 것에서 의지를 바라보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. 그리고 그 작은 전환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한 발 물러서기의 시작입니다. 오늘 SNS를 보다가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비교가 괴로운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. 당신 안에 의지가 살아있어서입니다. 그 의지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그리고 그 갈망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. 쇼펜하우어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습니다. 좋게 포장하지도 과장해서 절망하지도 말고 비교가 인간의 숙명이라면 그 숙명을 알아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냉정하고 따뜻한 위로입니다. 남과 비교하며 오늘도 지친 당신에게 그 피로감은 당신이 너무 애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.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이런 철학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. 오늘 밤도 수고하셨습니다.